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나무숲 저 멀리에 태계 이황 선생의 종택이 있고요. 그 종택에서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에 바로 이황 묘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주차장에서 다소 급한 등산로를 따라서 200m 정도 올라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태계 이황의 묘역이 나옵니다. 현재 이 태계 이황 묘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안동시 도산면 포계리이고요. 산의 능선 끝 지점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묘역으로 올라오는 중간에 며느리의 무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며느리 봉화 금씨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황은 살아생전에 문중에서 며느리를 탓해도 며느리를 아주 감싸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아주 지극하게 존경을 했는데 죽어서라도 아버님을 모시겠다고 근처에 묻어달라는 유언에 따라서 바로 이황의 묘역의 아래쪽 능선에 묻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묘소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태계 이황은 이황보다 26살이나 아래였던 기대승과 사단 칠정 논쟁으로 아주 유명하고요. 또 당대를 같이 살았던 남명 조식과는 나이벌 관계로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황과 기대승 그리고 이황과 조식 당대 대학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나이벌 관계는 학문적 논쟁에 국한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크게 대립하는 일은 없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상황과는 좀 대비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배울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태계 이황은 둘째 아들이 일찍 죽어서 그 며느리가 이제 청상 과부가 젊었을 때 됐는데요. 이를 본 이 시아버지 이황은 사돈에게 며느리가 불쌍하니까 데려가서 알아서 하시라고 편지를 보냈고 재가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는 굉장히 엄격했던 성역적 유교 사관이 팽배했던 시대인데 이황은 이런 엄격한 조선 시대였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이 묘역의 주인공 태계 이황은 우리나라 천원 집회에도 등장을 하는 유명한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태계 묘역에 온 이유는 이 묘역에 세워져 있는 지금 보시는 이 독특한 이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묘비를 직접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주 드문 사례인데요. 왜냐면 문화는 기본적으로 종교나 사상을 떠나서 역사성과 시대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은 서로 닮아 있거나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석조미술사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통시대 관점에서 보려면 서로 유형과 분야가 달라도 비슷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적인 석조물이든 유교적인 석조물이든 서로 닮아 있거나 유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유형의 석조물들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유교적인 성격이 강한 이 묘역의 이 묘비를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이 태계 이황의 묘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대부가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묘역에 있는 묘비나 신도비에 비하면 비교적 규모도 작고 조촐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왕은 죽기 나흘 전에 본인의 죽음을 예감을 하고 당시 조카였던 영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유언과 당부의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내가 죽은 후에 조정에서 예장을 하려고 해도 반드시 사양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대부들의 묘역을 굉장히 화려한 성물들로 배치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일정 부분 사양하라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큰 비석을 세우지 말고 조그만 돌에 앞면에는 간략하게 본인이 남겨놓은 비명을 새기고 뒷면에는 공관이나 또는 조상 내력 그리고 간략한 행장만을 기록하라고 그리고 태계 이황 선생이 살아생전에 직접 지은 초 간략하게 기록한 그 초를 잡아두었는데 그 내용을 명문으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단 칠정 농정을 함께 펼쳤던 기대승 같은 사람이 글을 쓴다면 분명 장황하게 글을 써서 후대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왕이 죽고 나서 당시 대학자였기 때문에 이 대학자의 어떤 묘비문을 후손들이 간단히 하는 것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존경했던 스승의 비문을 그 묘비를 간략하게 남길 수는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묘갈문을 쓰기로 결정을 했고 결국 기대승이 묘갈문을 쓰게 됩니다. 이처럼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죽은 이후에는 뭐 죽은 사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묘역에 보면 어르신 두 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관찰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어딘가에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도 저 두 분이 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직도 무언가를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계 이황의 묘비는 다른 묘역과 달리 묘의 한쪽 편으로 치우쳐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묘역은 일반적으로 묘의 공분 정면 앞에 묘비를 세우는데 이 태계 이황의 묘비는 후손들이 태계의 유운을 어겼기 때문에 태계의 눈치를 죽은 이후에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오른편에 묘비를 세웠다고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뭐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다른 묘역과는 다르게 봉분 정면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봉분을 보고 오른편에 세웠습니다. 조금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묘비의 사면에 모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앞면 가운데는 세로로 크게 퇴도 많은 진성 이공진유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것도 살아생전에 태계 이황이 직접 비명을 남겨놓은 걸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면 왼쪽 면을 보시면 한 좌측면에 태계 이황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일생을 짧게 정리한 글이 있는데요. 일명 자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명을 새겨 놓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이 비신의 향 우측면을 보면 세로로 비에 걸릴 시기나 찬자 또는 서자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요. 먼저 오른쪽에 보면 향명, 윤경 6년 11월 그러니까 1572년 11월에 아래쪽에 보면 기대승이 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왼쪽 편에
성균성원 금보가 이 비문을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력 5년 정축 2월, 그러니까 서기로 치면 1577년 2월에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명문을 새겼는데요. 정춘년으로부터 329년 후인 일사년, 그러니까 서기로 치면 1905년 10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905년 10월에 다시 이 비를 대립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이 묘비는 1905년 10월에 새롭게 건립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1905년 10월에 새롭게 건립하기 이전에 탁본 집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현재 이 귀신이 1905년 이전에 있었던 걸 새롭게 그대로 새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비문 외에 이 비의 어떤 내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력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현재 이 묘비 외에 봉분이 있는 왼쪽 편에 현재 사용되지 않은 또 파손된 비좌, 비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묘역 외곽에 이와 같이 파손된 비좌와 비신이 있는지 확실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현재 세워져 있는 이 묘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세워져 있는 이 비가 현재 비좌, 비신, 이수 이렇게 세 개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개체의 구성 중에 비신은 확실하게 1905년에 새롭게 세운 걸로 보이는데 이 비좌와 이수는 원래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1905년에 제작을 한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지금 의문입니다. 어쨌든 왼쪽 편에 현재 파기된 채로 있는 이 석재들을 보면 비좌는 사용하여다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비좌 상면에 비신음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제가 파악하지도 못했고 또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와서 사용하지 않은 비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신음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미 기성품을 사용하려고 옮겨놨다가 어떤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왕이나 또는 기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비신을 구해서 그 비좌에 맞춰서 비신음을 파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비신을 구하지 못했거나 또는 비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방치된 그런 비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비를 세우는 어떤 공정 같은 걸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이황의 묘역에도 사용되지 않은 비좌가 있기 때문에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걸로는 추정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처음에 아마 묘역을 조성하면서 묘비가 건립되었을 걸로 보이는데 처음 건립된 묘비가 오랜 세월로 마모되거나 볼품이 없게 되니까 후손들이 뜻을 모아서 묘비를 새롭게 세우는 과정에서 그런 방치된 부재가 새롭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 세계 이황의 묘역에 세워진 이 묘비는 처음에 건립된 것은 분명하게 처음 건립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현재의 이 묘비는 조선시대의 것이 아니라 1905년 10월에 새롭게 세워진 건데요. 핵심은 그
그 이전에 있었던 묘비의 조형 기법과 양식을 그대로 채용한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르게 세운 건지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세워진 묘비의 조형 기법과 양식을 그대로 채용했다면 아주 우리나라의 묘비 중에서는 독특하고 이례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수 부분을 삼각 형태로 아주 드물게 삼각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근데 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제 판단에는 현재의 묘비에 사용된 비좌, 비신, 이수는 조선시대의 것이 아니라 1905년 10월에 새롭게 제작된 걸로 보이고 새롭게 제작할 때 아마 이전의 것을 어느 정도는 모방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것이 남아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원래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태계 이왕의 이 묘비는 독특함과 함께 다른 사대부가 묘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조형 기법과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태계 이황이 당시로서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사상가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표가 되고자 했던 정신을 태계 이황의 살아생전의 가치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아서 즉 규모가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 않게 묘비를 남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가지 생각과 함께 교훈을 주는 그런 묘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